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건재했고, 예, 계속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기간, 월별로 따지면 9월 달에는 조금 팔기는 했지만, 아니, 8월 달인가? 예, 9월 달에. 9월 달에 조금 팔긴 했지만, 계속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예, 수급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드디어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채권 시장 문제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확산이 되는데, 그 과거부터 계속 또 봤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예, 정부 정책을 보면 뭐 IMF 구제금융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후행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후행적이었던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될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08년에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것이다. 2007년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유럽발 재정위기나 아니면 2014년, 2015년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점점 이제 대응이 세련돼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정부 대응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상황, 살얼음 위해서 머뭇거리면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과감한 정책, 시장에 신뢰를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위기에서 발생한 게 아니었으면 나름 이제 정부가 세련되게 문제 예방을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고 물가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는 물가 잡는다고 생쇼를 해서 작사를 낼 것이냐 시장을,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을 해서 시장을 살릴 것이냐라는 두 가지에서 저는 살린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정부는 너무 무능해서 못 살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앞에 정부가 너무 심하게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걸 수습을 못할 수도 있다. 뭐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최고 수재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서울대 법대 가서 사법고시 붙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뭐 남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뛰어날 거고, 그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득실득실 하니까 뭐 살린다는 쪽으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정부의 정책도 조금 연구를 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일 첫 번째는 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제도는 본능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고, 본능에 역행하지 않는 제도는 성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는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살린 거 아니냐? 그 앞에 짚어보면 이 레고랜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한전 회사채가 있습니다. 한전 회사채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공기업이니까 망할 리가 없고 6% 이자를 줍니다. 한전 회사채가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축은행에서는 이제 예금 8%짜리가 나옵니다. 왜? 한전 회사채에 자금이 다 쏠려버리니까. 그리고 레고랜드 앞에 한전 회사채가 있었고, 한전 회사채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한전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는 왜 해놨느냐?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맡겼으면 한전이 적자가 난다. 2018년부터 요금 올려야 됩니다. 19년에도 올려야 되고 2020년에도 올려야 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전이 흑자가 났으니까 동결. 2021년에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하니까 요금 인상해야 되고 2022년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요금 인상을 해서 적자가 안 났다면 한전이 회사채 발행할 일도 없고
그러면 뭐 레고랜드에서 채권 시장에 충격받는 부분도 덜했을 거고, 저축은행이 이렇게 8%짜리 자금을 모집을 할 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레고랜드의 문제는 상당히 미숙하고 옷을 벗어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전의 배경들을 보면 결국 시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장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 앞으로 시장에 맡기면 좀 괜찮아지느냐? 좀 그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S&P를 보면 S&P에서 태양광이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뭐냐면 고정단가 계약을 한 건 지금 S&P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40원에서 150원 정도 되는 가격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260원인데 REC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REC 빼면 80원, 90원에 지금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이. 근데 태양광에서 80원, 90원 공급하는 거는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정 단가는 원전 못지않게 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많이 떨어졌을 때 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50원 됐을 때도 S&P 하한제 같은 거 안 하다가 이제 뭐 많이 오른다고 S&P 상한제를 한다. 이건 뭐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추값이 올라간다. 배추값 상한제, 주가 상한제, 뭐 상한제 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위헌 소지가 충분한 건데, 어쨌든 이런 개입을 하는데 형평성이 없다. 왜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려갈 땐 태양광 투자 잘못한 니들 잘못이지. 이러다가 올라가니까 상한제 하고. 집값도 보시면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 많이 거둘 거야 라고 했지만 집값 내리니까 그러게 왜 투자했어. 이런 게 현 정부의 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직 지금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다소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갖고 봤을 때 그래도 시장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미흡한 부분들도 있지만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에 대한 관점, 기간 조정 쪽에 가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걸 선도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좋아지느냐, 주가가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타협을 하지 않는다. 우리 투자 계속 할 거고 출하량 조절 안 할 거야.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하면 중국의 YMTC가 제일 먼저 박살이 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턴 하우스,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이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키옥시아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낸드 시장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형태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지 않으면 두 업체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D램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D램 시장에서도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낸드를 선택한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 수혜를 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건 시장에 선행하고 주도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코스피도 결국 지금 기간 조정에서 살아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상한 짓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것 같다, 이제 믿기로 하고 시장이 삼성전자 따라서 좋아질 거다. 지수가 2400이 되고 2500이 되면 많은 종목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먼저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고, 6만원대 가면 삼성전자 6만원대 가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삼성전자가 3나노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대만 업체는 3나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TSMC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을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결국 과거에 디램 시장을 삼성전자가 20년간 치킨 게임을 이겨내고 장악한 것은 디램에서 그 이디오 메모리 시절부터 일본 업체에 비해서 3개월 앞서고 4개월 앞서고 6개월 앞서고 이게 수년간 지속되면서 결국은 역전을 하고 시장을 장악한 거 아니냐. TSMC 제쳐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둔해지는 건 있지만 이런 기대감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지수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좋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보유 중인 주식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 예. 신규로 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 예, 인트로도는 뭐 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유동성이 채워지려면 일단 금리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여기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못하지 않을까, 제정신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RK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LX 세미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거, 요 규모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반드시 어떤 뭐 우연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성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럼 JRK. JRK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하향세입니다. 자, 그러면 JLK의 시가총액이 487억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이제 3월부터는 매출이 1억, 6억 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비하를 할 생각은 없지만 매출 1억이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분기 매출 1억이면.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안 난 적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면 요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네. 의료 인공지능. 그럼 매출이 안 나는 수는 있는 분야다. 그리고 관련된 뭐 시장에서 핫한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신통하냐 신통하지 않느냐 보면 매출을 봐야 되는데 신통하지 않습니다. 신통하지 않고 적자 계속 보고 있고 이게 거의 고정비라서 이 정도 적자가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189억인데 연간 올해 적자 추이를 보면 올해 100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내년에 마이너스 100억. 이러면 요 순자산 다 까먹고 없습니다. 회사 가치 0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의료 관련된 기업들, 의약품 기업들 왜 상장을 합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 피 빨아가지고 연명하려고. 단 한 번도 뭐 시장에서 자금 빨아가지고 잘된 투자자들에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보답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JLK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나쁘다.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개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이런 개떡 같은 종목들이 한번 또 유상증자 하기 전에 뭐 주가가 이렇게 빵 이렇게 달린다든지 이렇게 달리고 유상증자 팍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상태다. 뭐 투자하고는 거리가 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LX 세미콘. LX 세미콘은 실적이 좋은 회사고 시가총액이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LG그룹에 소속되면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LX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실리콘웍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리콘웍스 시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다가 최근에 나빠졌는데 실리콘웍스는 예,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업체고 지금 시세가 낮아 죽는 과정이고 예, 그러면 이 시세가 죽는 과정에서 이제 고평가의 부담은 좀 덜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닥이 있고 예, 지금 실적이나 상태를 보면 코스피를 갔을 때 나중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예, 그게 어떤 수급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텐데 보통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옮길 때 주가 확 띄워놓고 코스피 옮겨가지고 털어먹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건 벌써 꺾였으니까 옮겨서 뭐 크게 추가로 하락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 뭐 프로그램으로 거래 자체는 좀 잘 되겠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면 딱히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바닥이니까 약간 혜택을 볼 수 있는 딱 그 정도. 그리고 시장 좋아지면 실적 수준의 주가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이 고점 수준까지 한번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낫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 어제 말씀드렸고 실적이 이자보다는 잘 나오니까 그리고 자사주 신탁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KB증권과 제휴를 해서 30억을 사드리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회사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금액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회사 돈으로 1190억까지 자사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내부에 탄탄한 유보가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신탁 계약은 이제 그냥 자사주 매입과 비교해서 신탁 회사가 뭐 너무 높으면 주식 안 사고 뭐 이런 게 되니까 다소 효과는 떨어지긴 하지만 뭐 지금 수준의 주가면 뭐 안 사고 제일 필요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30억 정도의 주식을 살 것이고 이게 전체 주식 1% 정도 되고 그만큼의 유통 주식을 걷어가는 거니까 괜찮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로조가 자사주 매입으로 하반 경직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SL 바이오닉스가 잠깐 반응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구상 자체는 좀 좋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한번 반짝했으니까 관심은 더 이상 갖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자면 뭐 EV 첨단 소재에서 그 전고체 투자도 하고 그리고 리튬 투자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핫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L 바이오닉스가 뭐 실제로 이게 진짜 사업을 하는 쪽이라면 SL 바이오닉스 다른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오늘 뉴스에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요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한 번씩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럼 다시 내려가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전고체 관련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 단기간에는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소액만 접근을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다 내일 당장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이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비교해서 발군이었습니다. 일회성 손실을 반영하고도 분기 기준으로 거의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더 괜찮은 실적을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둔한 종목이지만 오늘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여기 어제 추이를 봤을 때 여기 꼬리 아래쪽에 갔을 때는 아, 하단까지 가겠구나, 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말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또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릴 것 같은 자리에서 오르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금융주들이 치고 나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그나마 제일 안전한데, 왜냐하면 덩어리 자체도 작고, 그리고 주택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60% 정도 잡으니까 경매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빌려준 돈 아래로 경매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전한 대출처입니다. 이 대출처가 이제 금리가 6% 7%가 되면서 수요가 줄고, 그리고 이 이자를 장기간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이 4억입니다. 신용 포함해가지고 4억이고 이자가 2%일 때 한 달에 한 70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자가. 근데 지금 이자가 이제 7% 정도 됐습니다. 7%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달에 200 정도 나갑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수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 200씩 나가면 결국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 이거 유지 못하겠어 라고 팔게 되고, 그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심화가 됐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생긴다. 주택담보대출이. 그리고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출을 하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데 예금금리가 올라가지고 어쨌든 이 예금금리 이상을 줘야 될 어떤 투자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가 없다. 그럼 은행 그 정기예금 이자 한 3% 받고 4% 받고 대출 이자 6%다. 근데 대출이 엄청 줄어가지고 은행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한전 때문에 은행채 발행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다르고, 그리고 더 높은 금리를 불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역마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시원하게 치고 나가고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서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단기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수급을 이기는, 단기 흐름에서 수급을 이길 수가 없는데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 주식수가 없으니까 유통 주식수가 우리사주, 국민연금, LG화학 다 합쳐가지고 90%, 외국인 4.6 하면 90, 거의 한 5%? 나머지 5%로 움직이니까 시가총액이 123조 원이라 해도 좀 가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제도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가격대이기도 한데, 이 가격에서 저항을 좀 받다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안착을 해버렸다. 이런 표현이 맞을 텐데, 이 안착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국민연금이고, 지도는 아니라고 막 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냐. 미국 공급망이라든지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튼튼한 흐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근데 사람이 고집이 강할수록 주식시장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런 말도 안 돼, 이건 무조건 선물 매도해야 돼 라고 지금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제가 고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세를 탔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기세가 멈출 때까지 관망하다가 그때 가서 선물 매도를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OCI는 지금 태양광 쪽에서 좋다라는 분위기지만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이 OCI가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하고 경쟁인데,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업체의 폴리실리콘 손익 분기점이 아주 극단적으로 낮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OCI가 순도가 높은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주 장고도 많았고 이런 상태였다가 지금은 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고 규모에서도 확실히 열세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증설 규모는 거의 가공할 수준인데 기존 생산 능력의 곱하기 5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 능력만 보더라도 OCI가 중국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인데 여기 곱하기 5배가 돼서 이거 또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갖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진 데 비해서 영세 사업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이 물량 공세를 아마 이겨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연말에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 OCI는 다시 적자가 날 것이고, 적자가 나는 OCI는 뭐 볼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걸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패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OCI 거를 쓸 수 있는, 그나마 쓸 가능성이 있는 하나큐셀 같은 경우 중국 업체들하고 이 제품 라인업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쪽도 밀리고 신기술 적용도 밀리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뭐 중국산 패널이 훨씬 더 나은, 그 100kW 기준으로 한 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기 신성이 얼마더라? 100kW의 모듈 값만 4,800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 큐셀게 한 4,200에서 4,300, 그리고 중국산은 3,800 정도 됩니다. 100kW. 근데 신성 거랑 이거 비교해가지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신성 ENG 제품하고 중국산이 훨씬 좋습니다. 중국 거는 뭐 앞, 뒤로 다 유리 코팅이 돼가지고 반사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1년에 성능이 줄어드는 게 0.4%, 이 신성 거에 비해서 출력도 덜하고 30년 출력 보정도 해주고, 그리고 뭐 AS용으로 한 5장 끼워주고, 뭐 그래도 국산 써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면 사실 쓸 이유가 없는. 그나마 이제 하나 거는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해도 이 면적당 용량은 그래도 중국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이 정도면 또 국산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 이 정도면 써야지. 중국보다 AS는 나을 거니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못 쓰지 않나.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에서 밀리고, 신성 ENG는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대인데,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좀 불투명한, 좀 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관심 자체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하나솔루션 오르고 OCI 오르고 이래서 신성도 관련 사업을 하지 않나, S에너지도 관련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만약에 공급망 이슈로 살아남는 업체가 있다면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신성 ENG는 그런 혜택조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OCI는 여기서 나빠진다라는 거지만 신성 ENG는 망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